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명문대 강의실에서 한 교수와 일본인 유학생 간의 문화와 언어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는데요. 한글이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혁신적이라는 주장,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유학생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유럽에서 전해진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가을 아침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문화사를 보도하는 기자 셀레스틴 문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독특하다고들 하시는데 저의 열정을 그대로 반영해 준답니다. 그날 저는 유명한 유럽 대학에 초대받았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캠퍼스는 오래된 돌 건물들과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나무에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다채로운 낙엽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웅장한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 중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수군대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앞쪽 자리 근처에 앉았는데 너무 앞이나 멀지 않아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필기체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오스카 정 교수님께서 오늘 동아시아의 문자에 대해 강의해 주신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글은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 체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정말 흥미로웠고 교수님의 눈빛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세종대왕께서 사랑과 지혜로 각 글자를 정성스럽게 디자인하신 모습을 상상했어요. 고대의 두루마리와 분놀림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앞 몇 줄에 앉아 계신 한 젊은 학생을 보았는데 그의 이름은 타카히로 이시다라고 하셨고 일본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정 교수님께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언급하셨을 때 타카히로 학생께서 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일본의 고전, 한자와 가나가 가진 깊은 역사와 예술적 아름다움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한글은 무엇이 특별한 걸까요? 과연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위대한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양쪽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배우기 쉽도록 고안되었다고 계속 설명하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읽고 쓸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의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문자 체계라는 생각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안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바로 이 멋진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책 속에서만 찾지 않고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한글의 비밀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글이 왜 이렇게 찬사를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고즈넉한 캠퍼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이 호기심의 불꽃을 따라 모든 것을 배우고 한글의 진실을 모두에게 전하겠다고요. 이 여정이 제 관점을 바꾸어 놓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선사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대학의 분주한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캠퍼스는 학생들의 수다로 생기가 넘쳤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강의에서 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 불꽃처럼 타올랐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걸으면서 큰 참나무 아래 테이블 주위에 모여있는 작은 학생 무리를 보았고 저는 그들 사이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셀레스틴 문이라고 소개했어요. 곧 저는 그 모임의 두 멤버 엘리자베스 리와 유키 하라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정한 미소를 가진 친절한 기자였고 유키는 나이에 비해 지혜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두 분 다 다른 문화를 배우는데 관심이 많으셨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의 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어요. 엘리자베스께서 오늘 정 교수님의 강의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교수님의 강렬한 말과 타카히로 이시다의 열정적인 반대 의견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 교수님께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신 방식에 정말 감명받았어요. 한글이 마치 섬세한 예술 작품처럼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타카히로 학생께서 손을 들고 일본의 옛 한자와 가나도 똑같이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셔서 각 문자 체계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키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 양쪽 뿌리를 가진 혼혈 출신이라 각 문화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속한 유산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갖게 마련이죠. 우리가 익숙한 것을 지키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존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저는 타카히로 이시다가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의에서 다소 진지해진 표정이 남아 있었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타카히로 학생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여러분이 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우리 일본의 문자 체계가 진정한 보물이라고 느꼈습니다. 한자와 가나는 수천 년의 전통을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한글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타카히로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놀랐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저희가 함께 한글을 탐구해보면 무엇이 한글을 독특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께서 미소 지으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문자 체계가 단순한 기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사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제 생각을 나누었어요. 유키께서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체계라면 그 출처가 어디든지 간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타카히로 학생은 제가 강의에서 들은 한글 이야기를 듣고는 표정이 누그러지며 조용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말씀이 저를 호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글이 왜 그렇게 높이 평가되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라고 인정하셨어요. 이에 엘리자베스께서 우리 모두 더 배우고 우리 전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동의하셨어요. 그 생기 넘치는 대화 속에서 저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긴장이 점차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견 충돌이 이해의 기회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서로 열린 마음과 진심으로 함께 이 주제들을 탐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저는 설렘에 차 있었어요. 이 순간이 우리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존중과 호기심이 저희 길을 밝혀줄 여정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영감을 주는 강의 후 저는 한글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웅장한 옛 도서관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고요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도서관은 매우 컸고 높은 책장이 과거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종이와 잉크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높은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내리면서 나무 바닥에 은은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수께끼가 가득한 보물 창고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흥분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부드럽게 메아리 쳤고 지식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던 수많은 학생들을 상상했어요. 저는 동아시아 문자체계, 특히 한글의 비밀에 관한 책들을 꼭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독특한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제 눈길을 사로잡은 작은 코너를 발견했어요. 수많은 옛 책들 사이에 숨겨진 먼지투성이의 한글의 창조와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책 등에 새겨진 황금 글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소중한 유물인 것처럼 조심스레 책을 책장에서 꺼내며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읽기 시작하자 저는 다른 시대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책은 모든 이가 읽고 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던 지혜롭고 다정한 통치자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복잡한 옛 한자를 몰라도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해요. 책에는 한글이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디자인된 글자들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각 글자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세종대왕께서 책상 앞에 앉아 붓으로 한글 한자를 정성껏 그리시며 변화를 이루고자 하신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었어요. 읽는 문장 하나하나가 저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한 기호 집합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 덕분에 평범한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만을 위한 언어로 배우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자 체계라는 생각에 제 마음은 희망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많은 비밀을 알고자 페이지를 넘겼어요. 글자들의 그림, 오래된 도표,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 이 새로운 문자 체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읽으며 드디어 읽고 쓸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놀라움과 기쁨이 얼굴에 번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 책은 창의력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넘치는 세계로 열어주는 창문과 같았어요. 어느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책을 덮고 모든 내용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글의 역사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신 세종대왕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절 새로운 언어에 대한 생각이 태동되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하며 이 중요한 역사를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의 그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구석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들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겠다고요. 저처럼 다른 이들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힘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책을 조심스레 품에 안고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의 멋진 문자, 책의 뒤에 숨은 진실과 마법을 밝혀내기 위한 다음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문화센터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서관 책과 정 교수님의 강의에서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이제 한글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건물은 작지만 따뜻했고 한국의 예술과 전통을 기념하는 밝은 포스터와 다채로운 장식들이 가득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전통 한국 음악의 부드러운 소리가 공간을 감싸며 마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와 제 친구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한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유키 그리고 한때 한글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타카히로도 모두 함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전통 북과 먹으로 한글을 쓰는 특별 워크숍에 참여할 예정이었답니다. 한 선생님께서 잔잔한 잉크와 종이 냄새가 나는 작은 교실로 저희를 안내하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붓, 벼룩 그리고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예쁜 종이가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설레면서도 새롭고 낯선 경험에 약간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선생님께서는 한글의 기본 소리와 형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 글자가 우리가 말을 할 때 입과 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본떠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집중하며 머릿속에 각 획이 그려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서 붓을 잡는 법과 잉크에 담그는 방법을 시범 보이셨어요. 선생님의 동작은 우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저는 그 붓놀림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희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붓을 들고 부드러운 붓털의 느낌을 손끝으로 느끼며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손이 흔들리고 글자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선생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연습하면 발전합니다.
한 획 한 획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씩 다가가는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제 친구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신중하게 글씨를 쓰고 있었고 유키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때 회의적이었던 타카히로도 이제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잉크에 붓을 담그며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니 한글을 쓰는 행위가 서서히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한 선생님께서는 글자 모양에 담긴 의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단순하지만 논리적이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이 글자들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글자를 쓰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자의 선이 흐르는 느낌과 각 글자마다 정성이 가득 담긴 균형을 보게 되었어요. 이번 경험은 단순히 글씨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풍부한 역사와 사려 깊은 소통 방식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벽에 걸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집중한 채 결연한 표정의 제 얼굴을 보며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오랜 이야기 속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한글 한자 한자에 담긴 과학, 예술, 그리고 정성이 모두 다 이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실은 조용한 대화,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어려운 획을 제대로 완성했을 때 터져 나오는 감탄사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타카히로도 저와 함께 존경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서로의 관점을 바꾸어 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늘 저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마치 창의력과 문화가 가득한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저는 영감을 받고 연결된 느낌으로 한국문화센터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열정과 자부심도 체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놀림 한 번 한 번이 한국의 깊고 매혹적인 유산을 이해하는 데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을 느끼며 이 새롭게 얻은 감사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문화센터에서의 워크숍 이후 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유키 그리고 한때 한글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타카히로와 함께 캠퍼스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상쾌한 가을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우고 설렘에 가슴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는 점점 따뜻하고 다정하며 사려 깊게 변해갔어요. 저는 타카히로가 예전에는 일본 문자만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귀 기울이며 한글의 마법 같은 면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무가 늘어선 길을 걷다가 타카히로께서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한글이 만들어진 방식에는 뭔가 마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타카히로도 자기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가지셨는지 알았거든요. 우리의 첫 인상이 달랐어도 점점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께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엘리자베스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는 한글을 희망과 창의성의 상징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글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마음과 생각의 문이 열립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녀의 말씀이 마치 모든 문화가 각자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부드러운 상기처럼 느껴졌어요. 유키도 우리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이 여정이 단순히 글자와 단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생각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마음을 열자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한글을 창제하여 국민들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세종대왕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결연한 마음과 다정한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모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 이미지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제 여정에 의미 있는 목적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걷는 도중 저는 맑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얼굴에 부드러운 온기를 느꼈어요.
마치 그날 자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라는 격려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마음과 생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한글을 의심했던 타카히로조차도 이제는 이 변화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예전 신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캠퍼스 앞마당의 조용한 한 구석에 모였습니다. 가로등의 부드러운 불빛과 해가 지며 남은 노을빛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우리는 원을 이루어 앉아 그날의 생각들을 나누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오늘 저는 모든 문화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우리의 차이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엘리자베스와 유키는 미소 지으셨고 타카히로도 솔직히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처음의 편견에 의해 갈라져 있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발견과 존중의 여정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모든 대화가 우리 각자의 문화를 만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영감을 받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문화축제 당일이 드디어 왔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유키 그리고 한때 한글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타카히로와 함께 글자의 달이라는 부스를 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부스에는 아름다운 서예, 작품과 한글 및 일본 전통 문자들의 예시, 그리고 이 문자 체계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부스를 장식한 밝은 배너와 다채로운 장식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축제장에 도착하자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놀랐어요. 넓은 야외 공간에는 웃음소리와 밝은 대화들이 넘쳤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햇살이 땅 위에서 춤추듯 반짝였어요. 저는 전시물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며 모든 디테일이 잘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서예 작품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고 한국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워크숍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정성과 창의력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축제가 시작되면서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부터 선생님, 그리고 캠퍼스 여러 곳에서 오신 가족분들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이 부스는 단어의 아름다움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과 전통 일본 문자는 깊은 역사와 독특한 예술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자들은 사람들을 이어주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귀 기울여 주셨어요. 한편 타카히로께서 방문객 무리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변화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셨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문자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한글이 얼마나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따뜻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모두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는 뚜렷한 증거였어요. 조금 후 엘리자베스께서 저희가 연습한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붓질 한 번 한 번마다 입 모양에서 영감을 받은 글자들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키는 자신이 가진 혼혈 배경 덕분에 한글과 일본 문화를 동시에 소중히 여기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분위기는 웃음과 깊은 질문, 그리고 함께 나눈 추억들로 가득했습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한층 더 잘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축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앞마당의 조용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해가 저물며 핑크와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하루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저는 오늘 우리는 비록 처음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감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의 따뜻하고 창의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나누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방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아름다운 우정과 문화 간의 굳건한 유대로 꽃피웠음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부스가 웃음을 선사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며 한국과 일본 전통의 풍부한 유산을 함께 기념할 것입니다. 별빛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정과 이해는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붓질, 그리고 한 번의 공유된 이야기로 쌓여간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우정과 문화 탐구의 시작을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모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